호다입니다. 지난 시간에 톨킨의 얘기를 했죠, 그죠? 제가 이런 분들 사주를 많이 연구해 보거든요. 또 노트를 보다 보니까 여러분 철학자, 독일 철학자 하면 칸트죠, 칸트. 칸트가 무슨 내용을 말하는지는 몰라요, 그죠? 모르지만 하여튼 칸트 하면 하여튼 독일 철학의 하여튼 세계 철학의 거봉이죠, 그죠? 거봉은 포도인가요? 하여튼 거봉, 거두. 임마누엘 칸트. M을 2개 쓰고요. 임마누엘 칸트. 칸트도 생년월일시가 정확하게 있습니다. 오히려요, 우리나라보다 서양에 그 사주가 더 정확하게 더 기록이 돼 있어요. 그게 참 재밌어요. 1724년 4월 22일 05시 출생. 죽은 것은 1804년. 이분 한 78년 살았나요? 그죠? 78년. 2월 12일. 옛날 사람이 이 정도 살았으면 장수한 거죠. 칸트는 결혼도 안 했는데. 그냥 범생이죠. 쉽게 말하면 그냥. 또 이 사람 신앙이 개신교의 흔히 경건주의. 참, 경건주의. 경건하다. 참. 그러니까 참, 하느님을 받드는 자세로 아주 착실하고 성실한 그런 사람이죠. 경건주의. 제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 타입입니다. 저는 좀 비경건주의거든요. 비경건. 제가 경건하지 않은 데가 전혀 그렇지 않은 건 아닌데, 주로 경건 쪽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제가 좀 전 자유주의죠. 저는 보수나 진보, 제 눈에 둘 다 마음에 들게 안 들어요. 무슨 편 짜서 그냥 이 편에 속하면 자기 말도 못하고, 그죠? 별로 그런 거 안 좋아해요. 자, 칸트라는 사람은 좀 궁금한데, 이 사람이 남긴 불후의 업적이 이제 흔히 유명한 순수 이성 비판. 제가 한 30살 시절에 무슨 말인지 하면서 어렵사리 참 2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은, 그리고 한 50대 들어서 한번 읽어보니까 쉽더라고요. 30살 때는 좀 독해력이 떨어진 건지 그랬는데, 50 후반에 읽었는데, 쉽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 내 머리가 좋아졌나? 그런 착각을 하게 만드는데, 아무튼요, 이 사람 말할 것도 그겁니다. 포인트가. 자, 동그라미 잘 못 그렸네, 그죠? 이 사람은 사주를 뽑아보면요, 갑진생, 무진월. 제가 여기서는 그냥 입추만 가려내지만, 사실 사주 보는 거는 그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봐서 이 사람의 성향과 건강이나 이런 걸 다 읽어내는 거거든요. 이분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그릴게요. 계사년인데 이때가 입추가 되고요. 그 다음에 1743년 이때가 이제 바닥입니다. 개해년이죠. 칸트는 거기에 비하면 그죠? 1724년에 태어났죠. 그러면 그죠? 43년이 바닥이니까 1702 한번 계산해 보죠. 15년씩 하면 됩니다. 하면은 그죠? 1758년
58년이고요. 여기가 1788년. 또 60년 전에 가보면 1728년. 이때인데 칸트는 1724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쯤에 태어난 거죠. 이쯤에 태어난 거죠. 그 무렵에 태어나서 이 양반이 이제 그 경건주의 신앙이 있고 옛날엔 배우는 게 라틴어 배우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친구가 결정적으로 이제 그 철학 쪽에 가는 이유는 뉴턴이 그죠? 만류 인력을 갖다 발견했잖아요. 그죠? 거기에 이제 뿅 간 거예요. 야, 새로운 이게 세상을 보는 새로운 어떤 눈이 생겼구나. 옛날에는 과학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우리가 아는 과학이라는 단어는 나중에 만들어졌고요. 자연에 대한 과학, 즉 자연을 연구하는 과학이라고 해서 흔히 자연 철학이라고 그랬습니다. 자연에 대해서 철학을 하는 거죠. 나중에 이것이 아니 과학으로 이름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칸트도 철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뉴턴의 그 자연 철학, 내추럴 필로소피예요. 자연에 관한 철학이죠. 칸트가 여기에 매료돼 갖고 뿅 갔는데, 그죠? 약간 이제 좀 골치 아픈 얘기를 하면, 여러분 형이상학이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형이상학. 형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거죠. 물질이나, 그죠? 산이다, 사람이다. 형태로 보이잖아요, 그죠? 형이상학이란 말은 보이는 것과 그것 이상, 그 너머에 있는 것. 흔히 세상은 원리가 뭐다, 그죠? 또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혼이 있다. 우리가 사실 살면서 감지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하는 이제 철학이죠. 그래서 이제 흔히 이제 관념론이다, 생각의 학문이다, 그런 식인데, 칸트가 보니까 그런 거죠. 이때 이제 과학이 막 발전하면서, 과연 흔히 이제 형이상학 하면 이제, 옛날에 플라톤이라는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옛날에, 그죠? 플라톤 철학을 말해요. 근데 칸트가 보니까 이제, 점점 세상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측정하고 밝힐 수 있는 시대가 왔는데, 철학도 좀 그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쓴 책이 순수 이성 비판인데, 이런 거죠. 칸트가 말한 건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칸트 철학은. 우리 인간이 사물을 볼 때 사물 자체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보여지는 것을 느낀다는 거죠. 파악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이런 물질, 이런 삼각형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것을 갖다가 산이라고 느낀다면 이게 산인데 사실 이것이 산인지 뭔지는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칸트의 철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뭘 파악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즉, 우리의 어떤 머리 쓰는 게. 그래서 그 한계 넘어서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게 이제 유명한 순수 이성 비판인데요. 이런 어려운 얘기 빼고요. 칸트가 이걸 쓰면서 나중에 이제 쉽게 말하면 현대 철학, 현대 과학 시대의 철학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전 철학은 전부 다 따지면은 검증할 수 없는 세상에 대한 얘기다. 나는 이제 인간이 검증할 수 있는 것만 얘기하겠다. 그것이 이제 순수 이성 비판이죠. 칸트가요, 이 순수 이성 비판을 언제 썼느냐 하면요, 바로 이때입니다. 1781년. 바로 추분이죠. 어떤 사람이요, 그 사람의 두각이 확실히 드러나는 때가 있어요. 그게 보통 이 추분입니다. 그래서 1781년에 칸트가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을 제1판을 갖다가 발행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연이어서, 그죠? 실천 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
하여튼 뭐 비판이 많아요. 비판이라는 것은 뭐 깐다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우리가 해온 철학이나 생각이 현대식으로 보니까 좀 옳지가 않더라. 그래서 비판 좀 한 거죠. 그래서 이 책이 이제 사실은 이제 현대 철학의, 그러니까 근대 철학의 같은 뭐 원조죠. 이게 칸트가 이때 냈습니다. 이 사람 사주를 보면요, 개수거든요. 거기다 이렇게 상관이라는 게 있는데 굉장히 총명한 사람인데요. 보통 이런 사주는 뭘 하냐? 보통은 수학자, 수학이나 물리학, 그러니까 정밀한 계산, 딱 떨어지는 그런 어떤 냉철한 이성. 이 양반도 그런 과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수 이성 비판. 기존의 모든 그 경험론과 유럽 철학엔 두 가지 갈래가 있었거든요.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만 뭘 알 수 있다는 경험론이 있고, 그걸 말고 우리가 생각하면 1 더하기 1은 2인데 2 더하기 1은 3이고 하면서 나가는 그런 것을 합리론이라 그러는데, 간단히 말하면 그런 건데요. 다 좀 뭐가 잘못됐다 하면서 이 사람이 날카롭게 지적을 한 거죠. 그게 이제 순수 이성 비판입니다. 우리 실생활에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냥. 다만 현대 과학의, 근대 과학의 바탕에 있는 실험과 검증, 모델링,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이 칸트 철학에서 이렇게 이 근대의 정신이 이제 생겨난 거죠. 이 칸트가 이때 그죠? 그 전에 칸트가요, 이때 뭐 했냐? 고생 더럽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결혼도 못하고, 그 어떤 있는 집안, 귀족 집안 자제에 가정교사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연구하고요. 이 사람이 언제 뉴턴 물리학에 뿅 빠졌냐면요, 바닥 직전입니다. 1741년. 운이 바닥일 때죠, 그죠? 이때 떠오른 아이디어가 이제 뉴턴의 빠를 한 거죠. 그러면 점점 지나가면서 자기만의 학문이 생기고 사상이 생기면서 이것이 추분에 가서 이렇게 결실을 맺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죠, 이 세월이 나름대로는 수십 년에 걸친 또 그 사람만의 길인 거죠. 칸트는 오늘날엔 그 칼리닝그라드라는 러시아의 영토가 있어요. 거기가 옛날에는 그 프로이센, 즉 독일의 전신이죠. 프로이센이라는 나라의 땅이었거든요. 거기서 태어나서 뭐 평생 동안 그 동네를 벗어나질 않았대요. 그냥 뭐 늘 뭐 생각만 하고 철학 연구하고. 그래서 칸트는 뭐 여행은 안 한 사람, 그러면서 이렇게 철학을 한 사람으로 유명한데, 칼리닝그라드요. 잘 모르시죠, 그죠? 칼리닝그라드. 근데 한국 사람들 이 칼리닝그라드하고 전혀 모르는 게 아닌 게, 우리나라에 뮤지컬 했던 그 여자 감독이자 가수 박할린이라고 있죠. 박할린인가? 아버님이 러시아 사람이죠. 이게 칼린이 뭐냐면 칼리닝그라드에서 딴 글자입니다. 이름을. 그래서 지금 러시아 영토고 러시아의 바닷가 항구입니다. 여기 태어나서 평생 살다가 갔는데, 이때부터 이때까지 왕성하게 이렇게 책을 쓰고요. 언제 죽었냐? 1800, 그죠? 4년에 죽었다 그랬죠. 자, 이때가 바닥이니까 60년 지나면 또 바닥이겠죠? 그러면 1803년이 입춘이 되겠죠. 바로 요 무렵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명대로 살다가 죽을 때 뭘 했냐면 It's good. Es ist gut. 독일 말로 뭐 잘 살았어. 좋았어. 뭐 이러고 이제 죽은 사람인데, 사주를 보면 그죠? 굉장히 날카로운 지성의 소유자고, 수학이나 물리학이나 오늘날 치면은 뭐 이런 쪽 방면에 상당한 재능이 있는 사람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주를 본다는 건요, 운을 보는 건 간단해요, 사실은. 이걸 가지고 이 자리만 알아내면 운의 흐름은 금방 알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의 사람이냐 알려면은 이 전체를 읽어내는 또 이렇게 공부를 해야죠.
이거는 또 이제 한 공부입니다. 그래서 이건 명을 읽는다 해서 명을 본다. 운을 보는 것은 오늘날 저 호당이 알아내서 이제는 아주 과학적입니다. 아주 칼처럼 운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떤 경향의 일을 할 것인가, 또 흐름인가, 건강이 어떨 건가 보는 거는 타고난 명을 보는 거죠. 자, 이만 하겠습니다.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립니다.